안녕하세요. 책 읽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고 같이 실천하는 오늘은 Fake.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페이크에서 금과 은을 실물로 보유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계급투쟁의 시대가 열린다면? 스티븐 브릴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1929년부터 1970년까지 중산층의 소득은 부유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소득 불균형은 감소했다. 1928년 하위 90%가 전체 부의 52%를 소유했다. 1970년 하위 90%가 차지하는 전부 부가 68%까지 증가했다. 1970년에는 최상위 1%의 보유 자산이 전체 부의 9% 미만이었다. 1971년부터 돌연 기존의 경향이 반대쪽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최상위 1%가 전체 부의 24%를 차지했다. 2012년에 하위 90%의 보유 자산은 전체 부의 절반 이하인 49%로 하락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다음 표를 다시 한번 보자. 표에서 경제적 격차 1979년 대비 계층별 소득 점유율 변화입니다. 세후 및 인플레이션 반영. 그래서 부자는 더 위로, 중산층은 유지, 빈곤층은 떨어지고 있죠. 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경 쓴단 말인가? 브릴은 타임지의 기사의 토대가 되었던 책 추락에서 빈곤층과 중산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가들은 중산층의 고난에 대해서 최소한 립서비스라도 하지만 빈곤층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취약층에게 눈길이라도 주었다가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포기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선출 공무원들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브릴은 데니얼 마코비츠와 레이 피스맨의 논문을 인용한다. 정책을 위반하는 엘리트 계층은 정파에 상관없이 경제적 평등에는 관심이 없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 신경 쓴단 말인가? 브릴은 엘리트 계층의 평등권과 여성 권리, LGBT 권리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관심을 지닌 진보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여 커다란 약진을 성취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은 불공평한 경제력이나 그들과 중산층 및 빈곤층 사이에 점점 크게 벌어지는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브릴이 지적한 7가지 사실을 살펴보자.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제적 유동성이라는 엔진이 덜컹거리고 있다. 자식 세대가 부모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확률은 지난 50년 사이 90%에서 50%로 하락했다. 2017년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전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7년보다 더욱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은 OECD 35개 회원국들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미국과 함께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칠레, 터키가 있다. 미국 아동의 수학 이해력은 OECD 35개 회원국 32, 가학 이해력은 19위다. 미국 아동 5명 중 약 1명이 정부가 식료품 부족이라고 분류하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식료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공항의 시설은 부끄러운 수준이며 항공 통제 체계 또한 25년이나 낙후되어 있다. 전력망과 도로, 철도 시설 또한 노후되어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은 국제 순위에서 한참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하루 평균 657번의 단수 현상이 발생한다. 국회의원들은 하루 평균 5시간씩 국어를 하는데 지쳐 있다. 워싱턴에는 상하원 의원 1명과 각각 20명이 넘는 등록 로비스트가 존재한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 신경 쓴단 말인가. 중산층이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미래는 더 어둡다. 1980년대 플러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법을 배울 때 나는 저 지평선 너머에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충분한 노후 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 1974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노동자가 회사의 연금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4년 이후 피고용인들은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했고 401k 같은 개인 연금 저축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기를 바라야 했다. 주요 근로자 연금 펀드가 파산했다. 이를테면 미국 가장 큰 공무원 연금인 캘리포니아 주인 캘퍼스는 이미 1조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그래프다. 사회보장 제도 흑자에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지금은 2020년. 메디케어는 심각한 골칫거리다. 미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조 달러가 소요될 기나긴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파산을 막으려면 돈을 더 찍어낼 것인가? 그릴은 미국 의회에는 1994년부터 종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월 25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왜 미국이 균형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될 것인지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지갑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은 4가지 점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 첫째, 연간 예산에는 의회가 매년 재승인해야 한다고 결정한 연방 예산 지출의 약 3분의 1만 처리한다.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같은 대부분의 복지후생 정책은 자동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은 의원들에게 장기적 재정 문제에 대해 눈길을 끌 화려한 자리를 제공해주지만 실제로 주 원인을 해결할 기회는 거의 없다. 바로 복지후생 지출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미국은 결국 그동안 보이지 않는 척했던 빈곤층 때문에 파산할 것이다. 법원이 이를 보장한다. 문제는 우리의 엘리트 계층이 비대해진 복지후생 제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갈 것인지에 달려있다.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거대한 대공황의 시대에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